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주사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운주사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옮겨 놓은 거라고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지상에 옮겨? 너무 아름답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운주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주사 서편 산중턱에 7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네. 딱이네. 네. 성의 성도 그냥 별성자인 거죠? 네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북도칠성이라고 그치, 해요. 그치. 네. 원래 있던 바위를 그냥 깎아놓은 게 아니냐. 뭐 이거 그냥 벤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땅에 얹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네. 인공적으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치. 인위적인 자리를 느낌이 볼 수밖에 들어요. 없죠. 그래서 칠성 바위는 두께만 대략 30cm, 지름이 무려 4m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왔겠어? 주먹대장이 갖고 왔죠. 한 사람이 네, 어깨동무. 같이 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 거의 한 사람이. 손문급의. 네. 이걸 동그랗게 다듬고 옮긴다는 건 사실은 어떤 거대한 염원이 없으면 그렇죠. 너무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위들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네. 5번째 바위가 가장 큰데요. 네. 지름이 3m 85cm나 됩니다. 네. 거의 4m죠.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을 보시면 네. 7개의 별 중에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닮아있다. 즉 이 칠성바위는 어떤 집단이 모여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본 다음에 별의 밝기까지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표현한 바위라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서 위치를 찾곤 했다고 하죠. 네. 우리 뭐 동화책 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북 방향을 가리켜 북극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네네. 자, 이 방식 그대로 칠성바위에서 이동을 해보면 네. 놀랍게도 북극성 지점에 우리가 흔히 와불이라고 부르는 오. 운주사의 그 와불이 있습니다. 즉 운주사의 북극성이 바로 와불이라는 거죠. 정확한 위치. 다 탑을 실제로 그런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검증을 하려고 네. 연구도 했다고 해요. 밤하늘에 있는 뭐 밝은 별들, 그쵸, 1등성들 이런 곳 배치도랑 한번 운주사에 있는 탑들의 배치도를 비교를 해보자 이런 연구를 했는데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센세이션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가설이고 이걸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는 탑을 약 1000년 전에 쌓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치도가 그 이후에 이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앞뒤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다. 자, 밤하늘과 우주를 지상에 옮겨놨다. 네. 까진 뭐 저도 뭐 주장할 생각이 없지만 북두칠성과 북극성이라는 밤하늘의 일부를 옮겨놨다는 건 팩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우리 최동훈 감독의 영화 외계인. 요번에 나온 네, 운주사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운주사. 구름이 머물다. 갔다. 자, 조던 필 감독의 영화죠. 높. 에 보면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지구의 생명체를 사냥하는 외계 생명체가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요. 전 지금 이걸 엮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팩트들을 병치했을 뿐이에요. 뭔가 굉장히 소름이 돋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